네, 안녕하세요. 윤윤모입니다. 현재 의료 제도를 시민과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가능하면 앞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간결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정확하지 못한 부분은 좀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복지 제도는 의료 제도의 사실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별개는 아니고 의료 제도는 복지 제도의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의료 제도의 향후 해결 해법이 달라집니다. 가장 그 복지제도의 발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9세기 이전에는, 또 산업혁명 이전에는 전쟁과 치안을 담당해주던 국가에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받았던 것이 당연시되었던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표하는 학자들이 보통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등이 이때 국가라는 것은 이렇게 치안과 여러 가지 안전을 담보해주고, 다만 국민들은 국가에게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하던 때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가주의와 권위주의에 반대해서 자유주의가 정치적인 제도로 만들어내고자 노력이 되어집니다. 그 정치적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제도이고, 이때 활약했던 학자들은 존 로크, 애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루소, 소로 등이 대표적 학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나아가서 현대국가의 헌법에 나오는 국민의 권리는 대부분 이때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습니다. 이렇듯 1900년대 초에는 이렇게 이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산업혁명은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살던 삶을 아예 바꿔놓았습니다. 농경에 살던 사람은 어느 정도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노동자로 변신한 농경사회는, 노동자는 기업에서 해고할 경우 기존의 노동자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엥겔스에 져서 연극노동 계급의 상황이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소농들은 최소한의 안정적인 무언가를 가지고서 풍족하진 않지만 최악의 경우로 내몰리지 않는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는 일자리를 잃을 경우 과거의 농경사회보다 더 악화된 수준으로 살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사회에 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신뢰되면서 기회가 마련이 된 거죠. 오히려 더 나쁜 게 될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겁니다. 이러한 틈을 타고서 파고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이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의 이념 전쟁은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이미 사회주의는 대부분 다 몰락을 했고요. 유일하게 남은 중국도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사실 국가 자본주의에 가깝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나 이전 1900년대 초에는 이러한 결판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보고서 어떤 이론이 좋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문헌인 공산주의 선언을 보게 된다면 경제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경제에 대한 이론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서 인민들의 부를 창출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서 이러한 것을 판단할 수 없는 그 자유 및 산업주의에 피폐해진 노동자들은 마음을 파고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회주의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사실 어떻게 보면 예견된 몰락이었습니다. 사실 몰락은 예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주의에 대응을 해서 자유주의 부분에서도 산업주의에서도 이러한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반영되어서 이들의 그 삶의 터전을 좀 더 안정적으로 사회가 만들어주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보통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으로서 기본적으로 삶을 보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러한 형태는 주로 복지로 나타납니다. 의료, 근로, 산재, 연금, 고용,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도 있는 4대 보험, 5대 보험들이 이미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사회는 점점 경제는 시장경제, 정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사회주의의 공공성을 받아들임으로써
통해서 인민과 시민들의 삶의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보통 정당 정치를 통해서 전체적인 국가의 틀을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이러한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는 시장,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밑 기저에 있는 삶을 보장해주는 사회주의의 공공성을 도입을 해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1인 1표 제도에 보통 선거 제도를 가짐으로써 1인 1표로서 권을 행사함으로써 정당 정치와 표를 행사함으로써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과 정치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는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환경이라든지 투명성, 또한 사회적인 부분의 문제들, 빈입빈 부익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당 정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여러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최근에 나온 것은 보통 우리가 ESG라는 거죠. 시장경제의 총화인 기업에게도 어떻게 보면 부를 축적하는 그런 부분에서만 역할을 하지 말고 ESG와 같은 사회적 영역에서도 역할을 해라.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진다, 더 발전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ESG 운동이죠. 이들은 1인 1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보통 정치를 조정을 하긴 하지만 또한 기업의 주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주주민주주의,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되도록 독려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기업이 사회에 역할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 보시는 CSR, CSV, 윤리경영 이런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의 사실 최근의 내용은 아닙니다. 1900년도에도 현재와 같이 산업화에 성공한 사람과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통 그런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이때 이제 주식이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대부분 다 협동조합이죠. 협동조합은 어떻게 보면은 공공성을 가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도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리워드도 혜택도 우리가 돌려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다하기 위한 그러한 기업의 형태가 협동조합인데 이미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 온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해서 국민들은 정치와 시장경제의 기업을 조정하게 되는 이런 그런 구조를 좀 더 갖게 되고요. 이러한 틀을 다 묶어서 보통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복지국가는 하나로 보통 규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통 좀 더 생산적인 상태에서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사람의 삶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복지 형태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도 지금 전 세계에 복지에 관련된 시각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었던 여러 정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정당 정치라든지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모색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의 복지 제도도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의료 제도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